사단법인 자연보호 달서구협의회는 24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자연보호 헌장 선포 43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23일 엑스코에서 2022 대구 세계가스총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의지를 다졌습니다. 24일 시민과 함께하는 골목경제 살리기라는 주제로 제22회 대구시민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의 소방 분야 박람회인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2월 2일 저녁 7시 30분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제17회 달성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대구문화재단 시각예술 분야 청년예술가 3인의 기획전시 그들의 그림자가 12월 12일까지 삼덕동 공간독립에서 열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2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단법인 자연보호 달서구협의회는 24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자연보호 헌장 선포 4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1978년 10월 5일 선포된 자연보호 헌장 정신을 계승하고 자연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기념행사는 내빈 소개, 자연보호 헌장 낭독, 그동안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온 유공자에게 표창 수여, 기념사, 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자연보호 회원들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태웅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적인 자연정화 활동 및 친환경 생활 실천 운동에 앞장서는 자연보호 달서구협의회 회원들의 그간 노력과 정성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자연보호에 앞장서고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2050 탄소 중립을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연보호 헌장은 1978년 10월 5일에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 소중한 자연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제정 선포됐습니다. 대구시는 내년 5월 대구 경북에서 열리는 2022 대구 세계가스총회를 6개월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박봉규 조직위원장, 강주명 국제가스연맹 회장, 최이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총회 관련 주요 기관 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2시 엑스코에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 의지를 다졌습니다. 행사는 식종 공연을 시작으로 해외 주요 인사 축하 영상 메시지 방영,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세레모니, 대구 시민들의 총회 성공 응원 메시지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반드시 내년 대구 세계가스총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성공시키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2022 대구 세계가스총회는 100% 오프라인 개최가 최종 결정됐고 전시장 판매율도 80%가 넘어 팬데믹 이후 참가자들의 수요가 대폭 늘어나 역대 최대 행사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부산의 유치 실패 후 세 번째 만에 대구가 성공한 만큼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이므로
분야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4일) 시민과 함께하는 골목경제 살리기라는 주제로 제22회 대구 시민 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구 시민 원탁회의에서는 골목경제 침체 원인을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골목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등을 논의했습니다. 원탁회의에 앞서 참가자 대상으로 실시한 골목경제 이용 실태와 착한 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의 84%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골목 상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골목 상권 이용자들 중 82%는 전화 주문이나 배달앱을 이용하기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골목 상권을 이용한다는 대답이 많았고, 불편한 점으로는 주차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생의 착한 소비 참여 방법인 대구로 대구 행복페이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는 92% 이상의 시민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구 행복페이 온누리 상품권 대구로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사용처 확대, 모바일 결제,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 착한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소방 분야 박람회인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시와 소방청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소방안전사업 전문 행사로 소방재난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소개와 전시, 그리고 관련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351개사 1214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특수소방차 등의 전시와 심폐소생술 체험장도 함께 운영됐으며, 야외 전시장에서는 사다리차와 차량 화재 소화용 덮개, 소방드론 전시와 시연회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또 AI 돌봄 서비스, AI 화재 감지 스마트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소방 미래 비전관을 비롯해 우수 소방장비 구매 지원을 위한 중앙 품평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소방기술 세미나와 구조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는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과 신기술 소개,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정책과 구조생활 안전활동 정보 시스템 구축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국제전시협회 인정을 획득한 국내 유일 소방산업 전문 박람회로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소방산업 발전을 통해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듬해부터 시작돼 코로나19로 중단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12월 2일 저녁 7시 30분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제17회 달성군리 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2년 만의 대면 공연으로 그동안 공연 관람이 자유롭지 못했던 달성 군민에게 합창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지휘자 임간년, 반주자 항은진, 그리고 아나운서 양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한국 가곡과 드라마 OST, 해외 유명 팝송 등 3개의 스테이지로 꾸며집니다. 첫 번째 무대는 겨울 속의 위로라는 주제로 연주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우리 가곡인 그리워요, 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합창으로 연주해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 드라마 OST에서는 분위기를 바꿔 영상과 함께 꾸며집니다.
유명 드라마인 도깨비, 아이리스, 태양의 후예 OST를 합창으로 편곡해 더욱 깊은 감동을 줄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대는 월드뮤직으로 윤수일 밴드의 드러머 조대철을 필두로 베테랑 연주자들이 모인 지오밴드의 반주로 시작됩니다. 아이코 아이코, 업타운 펑크 등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명곡들로 마치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역동적인 무대를 연출합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재단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 5기에 선정된 시각예술 분야 청년예술가 3인의 기획전시 그늘의 그림자가 12월 12일까지 삼덕동 공간독립에서 열립니다. 공간독립은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가는 대구문화재단 청년예술가 미소, 병카카, 차현욱 3인의 작업에 주목하고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제목에서 그림자는 3인의 작업적 의미와 연결되는 키워드입니다. 이들은 그늘 속에서 타인이 쉽게 보지 못하는 그림자에 주목해 흘러가는 일상 속 감정의 이면과 관계의 여백 등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미소 작가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존재를 확인하는 현상에 집중해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병카카 작가는 일상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폭력성이나 어두운 부분을 전복되고 전환된 이미지를 이용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현욱 작가는 경계가 단순히 어떠한 것을 구분짓는 단절의 선이 아니라는 데 가능성을 두고 이러한 고정된 의미를 허무는 틈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늘의 그림자는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2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대로 노상 공영주차장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소식입니다. 대구시설공단은 23일부터 달서구 호림동 모다 아울렛 앞 노상주차장 140m 구간 총 25면 1원에 노상주차장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스템은 기존의 주차요금 현금 결제 방식에서 무인 정상기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결제 방식을 결합해 차량 출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단과 지역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은 차량 인식률 및 정확도 개선, 신용카드 등 각종 결제수단 지원,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24시간 운영이 특징으로 손꼽힙니다. 한편 공단은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신매 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40개소의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자동화 주차장을 구축 및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 어린이 도서관의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 운영 이야기입니다. 11월부터 설치, 운영되는 독서 보조기기는 지식정보 접근에 취약한 장애인과 저시력자의 독서 환경 편의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기는 3층 초등 자료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형별로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탁상용, 휴대용 독서 확대기와 점자 라벨 출력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공이용 보청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전동식 높낮이 조절 책상 등 5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장애인 이용자 및 저시력자들을 위한 독서 환경을 개선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평등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달서구 청소년들의 수상성과 이야기입니다.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경북 구미 시민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월배중학교 2학년 김동진 학생은 100m, 200m, 400m 릴레이, 1600m 릴레이에서 총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어 사관왕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또 성곡초등학교 6학년 이동규 학생은 저병 50m와 배영 50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구시 이영길 체육보건과장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학생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대구교육청은 학교 체육 활성화를 통한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강림초등학교의 달빛 별빛 축제 소식입니다. 17일 열린 행사는 학생 및 학부모 60명을 대상으로 과학 및 인문학 강의와 천체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관측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줄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강림가족 달빛 별빛 축제는 가족과 함께 가을 밤하늘을 보며 감수성을 충전하고 인문학과 과학을 융합한 전문가 강의 및 천체 관측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 과학 분야 소양을 기르고자 2016년 개교 이래 매년 열어온 강림초등학교만의 특색 있는 전통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의 전문 강사 4명은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에 소속된 교사들로 일부 행사에서 부분 월식과 외행성에 대한 설명을 세종대왕과 장영실 등 과학 분야의 위인 및 인문학과 융합된 강의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2부에서는 천체망원경 4대를 동원해 달, 토성, 목성, 금성 및 별자리를 직접 관측했는데 감탄사가 여기저기 나올 만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세 번째는 월성초등학교 사물놀이 동아리의 대회 수상 이야기입니다. 제29회 대구 전국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초등부 1위 대상을 수상한 월성초 사물놀이 동아리는 3, 4학년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올해 창단해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연주자 간 소통을 통해 조화를 이룬다는 심사평을 받으며 초등부 1위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한편 학교는 학생주도 사업과 예술교육을 중점으로 미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물놀이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전교생 1인 1학기 수업, 플루트 오케스트라단 운영, 교육과정 내 예술수업 등 대구시 교육청의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과 달서구청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공의 3대 늪, 식실늪, 위천늪, 난늪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생태관광자원이 인기입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타 지역에선 잘 볼 수 없는 소중한 물생태 관광자원인 농공읍에 위치한 삼리리 식실늪, 위천리 위천늪, 상리 난늪이 있습니다. 늪은 호수와는 달리 수심이 얕아 햇빛이 늪 바닥까지 비치기 때문에 바닥까지 수생식물이 빼곡하게 자라고 생물의 사체 같은 유기물이 많습니다. 먼저 식실늪은 달성군 옥포읍과 농공읍에 접해 있으며 삼리리 식실마을과 낙동강 사이에 있는 늪입니다. 이 늪은 마을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와 평행 방향으로 길쭉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규모는 길이 약 1.4km, 폭 약 90m, 수심 약 1m, 면적 약 77,5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위천리에 위치한 위천늪은 인근 원덕마을 이름을 따 원덕늪이라고도 합니다. 식실늪에서 남쪽으로 700m 정도 떨어진 위천들에 있는데 모양이 마치 오이처럼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길이는 남북으로 약 400m, 폭은 넓은 곳이 약 50m, 좁은 곳은 5에서 10m쯤 되는 위천늪엔 흥미로운 전설이 하나 전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식실늪과 위천늪 사이 땅속에는 이무기가 다니는 굴이 있어서 옛날부터 위천늪에서는 목욕을 하지 않았고 배가 뒤집히거나 익사사고가 나도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유는 이무기가 사람을 물고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늪 수심이 1m 내외지만 예전에는 깊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상리에 위치한 난늪은 위천늪에서 남쪽으로 약 400m 거리에 있습니다. 난늪은 인근에 자리한 자연부락 걸미마을 이름을 따서 걸미늪이라고도 하는데 역시 이 지역을 흐르는 낙동강과 평행인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길쭉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길이 약 600m, 폭은 70m쯤 됩니다. 현재 농공읍 3대 늪은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늪의 특성상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40-50년 전만 해도 이들 늪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식실늪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물을 그냥 떠서 마실 정도로 수질이 좋아 부족했던 마을 우물을 대신하고 빨래도 했으며 늪 위쪽에서는 남자들이 목욕을 하고 얕은 곳에서 낮에는 아이들이 밤에는 부녀자들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1월 2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9일 상인동 분수광장에서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 및 예방 주간을 맞아 달서구와 달서경찰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기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과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 증상 및 신고 방법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배부해 학대받은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발견 즉시 신고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홍보용 판넬에 시민들이 직접 서약 및 다짐을 작성해 주민 모두가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이라는 홍보도 병행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아동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달서구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8일 주식회사 홍당무로부터 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해달라며 약 500만원 상당의 즉석밥 200박스와 라면 200박스를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홍준영 주식회사 홍당무 이사와 이기봉 장애인협회장이 참석했으며 이날 전달된 후원품은 후원자의 의사에 따라 영남장애인협회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홍준영 주식회사 홍당무 이사는 홍당무는 여성장애인 기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구민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비슬산 휴양림이 낙엽을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퇴비를 농가에 무상 나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1호 열린 관광지 비슬산의 명성에 맞게 올해도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으로 많은 행랑객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풍이 아름답게 피고 지는 만큼 낙엽 폐기물도 한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슬산 휴양림은 낙엽을 재활용해 업사이클링 가축 매트 및 퇴비를 만드는 특수 시책인 낙엽 수거, 쓰레기 분리, 장가지 분리, 커피 찌꺼기의 배합의 공정을 거쳐 양질의 업사이클링 퇴비를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 낙엽 20톤 이상을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업사이클링을 통한 재활용이며 이와 같은 예산 절감과 지역 상생 발전,
공공성 증진에 세 박자를 시행한 비슬산 휴양림의 적극 행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대구 광서소방서는 지난 20일 지역 119 청소년단과 강정 고령부 일대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대구 광서소방서 지역 119 청소년단은 2016년에 조직됐으며 관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34명으로 구성돼 각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화재 예방 홍보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해 화재 예방 특수시책인 길 따라 바람 따라 안전을 전파하는 라이딩을 주제로 자전거를 활용해 강정 고령부 유원지 일대에서 화재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송호 서장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며 지역 119 청소년단과 소방 전 직원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